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나는 운이 안 따라주잖아. 지금 하면 너무 늦은 거고 그때 했어야 해. 시기가 안 좋아. 이번엔 그만두고 다음 기회에 생각해볼래. 체념하고 후회하고 포기하지 말아요. 희망이 필요한 당신, 가혹한 세상을 사는 당신을 위한 라디오. 자, 우린 과연 누굴까요? 예, 가혹한 라디오 DJ. 내래 김종환이 어디 가고 이렇게 저희가 그 주인 자리를 뺏었어요. 예, 가혹하네. 오늘, 예, 가혹하는 게 아니라 가혹한 라디오. 가혹하네요. 네. 간악한? 저희는 밴드 피아인데 저희가 그 EP 앨범 내고 오늘 처음 이 라디오를 하게 됐는데 DJ 없는 곳에서 어릴 때 제가 좀 뜰빵해가지고 집을 잘 잊어먹거든요. 그치. 그래서 미아가 돼서 엄마가 없는 곳에서 울고 있는 다섯 어린이들처럼 여기 가혹한 라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의 첫 곡은 The Script의 We Cry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좀 이렇게 주인 없이 좀 뭔가 어색하고 좀 서툴러도 그 여러분들 무대에서 항상 저희 이렇게 지켜봐 주시듯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굴러온돌이 이거 뭐 바뀐 돈 이거 걷어내고 우리가 하는 거지 뭐 계속 이제 그런 거지 뭐. 우리 인사했나 근데? 오지 말라 그래. 네, 뭐 계속 지금 오늘의 초대 손님이자 여기 주인 자리를 뺏은 밴드 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잘 계셨습니까? 예, 앞으로는 KBS에 자주 오게 될 거니까. 예. 목소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명씩 인사를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인사해도 되는가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네. 헐랭부터 하죠. 예, 반갑습니다. 피아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헐랭입니다. 헐랭이. 네. 아, 네, 저는 피아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치나? 나는. 반가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의 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건반을 치고 있는 심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드럼 치고 있는 혜승입니다. UCC 스타. UCC 스타도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 그 라디오 그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어디 라디오 초대 손님이 된 적도 별로 없었고 또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재미삼아 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주인 자리까지 뺏을 줄이야.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고 없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러면서 무전유재인 우리가 입 바싹바싹 타고 막. 또 뭐 어떻게 또 잘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또 종환이는 그 힘든 또 한국 도로교통 상황에서 이기고 빨리 와가지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종환아, 빨리 좀 온다. 종아 괜찮아. It's okay. It's okay. 오케이. 오늘 자, 하던 건 네. 하던 건 해야지. 네. 오늘 종환이처럼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예. 오케이. 코너 들어갈게요. 한적한 저녁에 들리는 노래들 날 위로하던 노래들 가슴속 기억에 남아 시간이 멈춘 듯한 그 흔적에 어딘가에서 내래 가혹한 라디오 오늘은 다들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It's okay.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 했어요. 2바퀴쯤 거뜬할 줄 알았는데 한 바퀴도 겨우 돌았네요. 휴, 방금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듯해. 달리기 되게 잘했네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그 오래 달리기나 이런 걸 완주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주 잘한 것 같아요. 2바퀴, 한 바퀴 겨우 돈 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오랜만에 대학 동기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약 1시간 반째 전화로 남자친구가 싸우는 중. 냉담한 목소리 가혹하네요. 역시 사랑은 전쟁인 건가요? 역시 사랑은 가장 인간이 힘든 것 중에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장영주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적립식인데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펀드 확인이 삶의 낙이었던 제 동생 왈 무주식이 상팔찌래요. 불쌍한 마이 브라더. 와, 이거 어렵네. 펀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솔직히 뭐 해봐야죠. 뭐 로또나 뭐 이런 거 뭐 해보는 건데 뭐 예. 뭐 잘 되시겠죠? 예. 네, 2538님이 남기신 글인데요. 졸업작품 심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답답하네요. 갈아들이면서 생각 중 점점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뭐 새로 곡 작업하는데 뭐 안 떠오를 때는 술이 최고 아닙니까? 뭐 그냥 마시고 한 이틀 누워 있다가 뭐 좋은 생각 나면 또 하고 며칠 안 남았다고 계속 쪼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잠시 휴식하고 다시 바짝 용기 내서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 떠오를 겁니다. 네, 왔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사실 뭐 이렇게 게스트분들 나오면은 원래 뭐 1시간 하고 뭐 1시간 반 하고 이러는데 피아가 나왔기 때문에 2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서 계획하에 늦게 왔습니다. 잘했어. 잘했지? 잘했어.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옆에 앉아있으면 모르겠는데 저 중간에 앉았으니까 느낌이 달라 진짜. 와, 너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반말하지 마시고요.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차가 좀 많네요. 오늘 피아랑 말씀드린 대로 밴드 피아와 2시간 함께 할 건데 이제 1시간 40분 남았죠. 어느 오후 핫지와 TJ 그리고 뜨거운 감자 도마뱀 2곡 듣고 오셨고, 질문이 뭐 지금 뽑아주신 질문들 외에도 뭐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1부에는 그냥 질문에 대한 뭐 피아 분들의 생각, 답변 듣도록 하고요. 2부에서 뭐 또 피아가 생각하는 음악, 항상 그렇죠. 뭐 우리는 게스트분들 오시면 음악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음악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시면서 한 분 한 분 그냥 인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볍게 근황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까 했는데 또 합니까? 네, 또 해야 됩니다. 지금 못 들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저는 피아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헬랭입니다. 네, 베이스 진행 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컬의 요한입니다. 건반 치는 심지입니다. 예, 드럼진 혜승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최근에 그 EP 앨범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열심히 연습하고 또 공연하고, 그러고는 없나? 술은 안 드셨나요? 예전처럼 이렇게 막 뭉쳐서 잘 먹게 되진 않더라고요. 네, 따로 먹게 되고 또 따로. 각계전서라고 하죠. 예전에 그 넬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술 많이 마셨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마셨죠. 마셨잖아요. 근데 그게 넬이 같이 안 되고부터는 또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도 요즘에는 약간 멤버들이랑 다 같이 4명이서 모여서 마시는 경우는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술 얘기로 끝날 것 같은데 지금. 괜찮죠, 뭐. 술 얘기가 곧 음악 얘기니까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막상 이렇게 제가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스위스로 다른 분들은 그냥 형들이라도 예, 뭐 방송할 때는 누구씨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피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게 어색할 것 같아요. 서로 다 어색할 것 같아서 제가 그 형들에게는 그냥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냐면 굉장히 어색한 방송, 이게 친하면 친할수록 더 어색한 방송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형이라고 부를게요. 대신 동갑분들에게는 예, 씨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씨라고 하려니까 되게 어색한. 굉장히 어색하네. 네, 그렇죠. 사귀는 것 같네. 종환 씨. 오늘 밤에 한번 보지요. 시작이 별로 안 좋네요. 네. 안 좋네. 김나은 씨가 뭐 DMB 없는 소녀는 늘 가라에 대한 욕망을 고이 접어두고 있다가 피아랑 내리랑 더블 콤보로 나온다길래 그냥 과외도 땡겨하고 뭐 독서실 컴퓨터 앞에서 듣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 피아분들 나온다고 그런 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되게 기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많은 거를 보여주고 가셔야 돼요. 우선 뭐 질문 이거는 아는 분들이 뭐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 뽑아온 거에는 없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물어보겠어요. 그 어찌됐든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EP 앨범 그 앨범 작업했던 뭐 느낌이나 그러니까 뭐 곡 소개 같은 경우에는 2부에서 하면 되고 음악 얘기는 근데 그 앨범 작업하면서 뭐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정도는 먼저 얘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왜 질문만 하고 대답은 없는. 사실 4집 발매하고 네. 활동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항상 그 좀 그런 어떤 징크스가 조금씩 있었는데 네. 첫 번째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하다가 두 번째 타이틀곡을 활동을 할 때쯤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이슈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소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곡들이 이제 있었고 그 곡들이 이제 다시 좀 다듬어서 이제 앨범을 이제 미니 앨범식으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얘기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곡들을 이제 리믹스한 곡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좀 약간 선물 세트처럼 만들어 보자. 네. 그 앨범 나왔을 때 이제 팬분들이나 그 음악을 접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뭐 심지 씨한테서 얘기는 들었었어요. 작업하고 있다가 왜냐면 와중에 좀 뭐 술도 마시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술 버릇이 고약해진 게 심지 술 버릇이 장난 아니었는데 왜 그렇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근데 그 음반이 기존의 이제 피아의 음악들이랑은 피아의 음악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다른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앨범에서. 근데 그런 것들 작업할 때는 어땠나요? 좀 밴드로서도 좀 색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차피 좀 의도를 좀 하고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 약간 노선을 약간은 틀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뭐 요만큼이면은 요거 외에 좀 다른 것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되게 있어가지고 리믹스 같은 거에도 사실 정말 되게 생소해요. 약간 네, 레게 저도- 같은 스타일도 있고 완전히 좀 되게 굉장히 처지는 약간 그런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그냥 곡들 같은 것도 일부러 좀 약간 그 당시에 좀 많이 심취해 있었던 약간 전자적인 음악 네. 같은 것도 많이 좀 가미를 했었고 그래서 곡 작업을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녹음 방식 자체가 저희가 되게 그 간의 수공업 네. 스타일로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멤버들이 되게 많은 그 출산서부터 이제 다까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하면서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고 네. 그 앨범 속지에 보면 이제 나와 있겠지만 이제 그 믹싱을 이제 심지가 맡아서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전 앨범까지의 어떤 그런 그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아닌 네. 멤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제 모든 녹음이나 믹싱까지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비록 곡수는 작지만 그리고 좀 얻은 게 굉장히 많고 사실 그렇게 하면은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면은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아지잖아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심지는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우리 좀 배웠나 우리? 소리 좀 늘었진 않아. 괜찮아. 원래 저희 집에 와서 작업할 때 네. 그 작업 그만하고 빨리 뭐 밥 먹자, 술 먹자. 보통 시간 밴드에 내서. 그런 사람이 한 명씩 꼭 있어요. 그런 사람. 종아 씨 왜 그래요? 자, 그리고 한은지 씨가 질문을 하셨는데 그 혜승 씨한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요번에 보면은 그 서태지 씨 8집 앨범에서 드럼 작업을 같이 하셨잖아요. 네. 혜승 씨가 녹음을 했는데 그리고 저도 오늘 들었어요. 오늘 저희 재경 씨한테 내일 기타 치는 재경 씨한테 혜승이가 드럼 치는 영상이 있다. 혹시 봤냐고. 근데 저는 그건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친다고. 근데 그 서태지 씨와의 작업은 어땠는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한은지 씨가 질문을 하셨어요. 네. 뭐 작업 과정이나 네. 뭐 지금 소감은 어떤지. 자세하게는 안 되고 음. 여기 조금만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만 하면 가뜩이나 조금인데 더 조금 알려줄 수 뭐가 있는. 자세히 그리고 테크니컬적인 뭐-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들어가면 필요가 없어요. 포스트 노트를 치고 막 이 리듬이 무슨 리듬이 이런 건 뭐 사실 들어도 이번에 모르고. 칠박으로 쪼개. 뭐 태지 형 그 기사에 났듯이 음. 뭐 힘들긴 힘들었고 음. 그 한 달 동안 감금돼서 열심히 뭐 12시간씩 연습하고 네. 뭐 그런 거 그 정도죠 뭐. 그때 그 감금 당했을 때 하루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그날 폭주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 술이 취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날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혜승이가 그날 밤에 자기 오토바이랑 술 먹고 싸우고 쌓아놨던 그 그거를 술에 대한 욕망을 다 풀었군요. 네, 풀었어요. 하루에. 욕망. 괜히 애꿎은 저희 애마한테는 화풀이하고 그럴 때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때 뭐 작업하면서 사실 들어보면은 그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혜승 씨가 자기 입으로 하면서 자기 나한테. 욕이 많이 늘었던데 제가. 근데 진짜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 음악을 배울 때 처음에 뭐 보컬, 기타, 베이스 뭐 어떤 악기를 시작할 때 그렇죠. 그때는 막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막 연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연습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계기도 됐을 것 같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뭐랄까 마음가짐? 그쵸. 뭔가 좀 배우는 느낌이나 이제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그렇고 가장 연습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대학교 입시할 때 네. 그땐 진짜 막 한 10시간씩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활동하고 20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만큼 연습을 많이 못하죠. 근데 정말 오랜만에 연습을 많이 해갖고 약간 초심이 좀 살아난 듯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결국엔 다시. 술로 풀었죠. 그러다가 다시 없어지는. 다시 없어지고. 술로 풀고 저도 오늘 동영상을 처음 봤는데 네. 와, 그러니까 그 음악을 다 이렇게 다 해서 들었을 때는 이제 드럼이 잘 안 느껴지나요 처음에. 그렇죠. 좀 다른 악기들도 네,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드럼 이제 플레이 위주로 이렇게 보니까 와 정말 난해하고 이런 드럼을 이렇게 찍다니 와 너무 심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헐레이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처음에 막 14시간씩 연습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되게 한결같은 친구거든요. 아. 제가 처음에 봤을 때도 한 하루에 12분 정도 연습하거든요. 요즘에도 꾸준히 하루에 12분만 연습하더라고요. 녹음하실 때도 하루에 12분 정도 치시는 것 같은데. 12분 정도 집중력의 시간이 약간 12분 정도 되는. 왜냐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같이 이제 작업실을 쓸 때 예전에 종아 씨 왜 그래요 자꾸? 피아가 이제 앨범 레코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뭐 보컬도 마찬가지지만 욕심이 많아서 혹은 이제 남들은 모르는데 자기만 느끼는 어떤 그런 실수 같은 게 있어서 계속 똑같은 데도 다시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이 듣기엔 똑같은데 왜 굳이 계속 다시 하나. 이걸 막 4-5시간씩 계속 하니까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그 헐랭 형이 이제 기타 녹음을 하고 계셨는데
한번 치시더니 심지희 씨가 형 여기 좀 이상한데요. 다시 가죠. 이러니까 갑자기 막 세상을 왜 그렇게 사노? 뭘 빡빡하노? 네,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락필 이거다 락필. 네. 자르고 여기 자르고 지금 붙이면 되겠네. 그래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본인의 입으로 잘 쳤다 막 이러면서 계속 잘 쳤다고. 그 자기만 한 것만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한 것까지도 좋다고.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죠. 네.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집에 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지. 꿀단지를 집에 놔뒀어요. 특히 집에 가고 싶어하더라고 항상 보면. 오늘 활랭이 딱 걸렸네. 한번 보려고. 예, 얼마든지. 음악을 듣고 와서 그 꿀단지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에 들을 곡이 이 근래에 나온 EP 앨범 중에서 Urban Explorer라는 곡인데 간략하게 곡 소개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음악을 듣기 이전에. 예, 이번 앨범은 다른 앨범과 다르게 약간 좀 사회적인 분노와 어떤 질타를 많이 담고 있어요, 내용에. 다른 앨범과는 다르게. 네. 예. 다른 앨범은 다른가요? 네, 다른 앨범은 너무나 이렇게 인간 내면의 어떤 그 순수와 어떤 따뜻함. 네. 그리고 사랑의 상처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을 때 이번 앨범은 상당히 사회적이고 예, 그런 특히 그 곡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의 어떤 탐험가가 돼서 그러니까 그 마치 왜 갑자기 이렇게 생소해져 버린 세상을 이렇게 여행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도 이 노래 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댄서블한 비트가 리듬감도 그렇고 굉장히 댄서블한 곡이라고 느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피아의 Urban Explorer 듣고 오겠습니다. 네, 피아의 Urban Explorer 듣고 오셨습니다. 건반 소리, 신스 소리도 좀 많이 보강이 됐다기보다는 예전보다 더 부각이 되는 느낌이에요. 많이 되게 썼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되게 완벽하게 약간 전자인간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런 음악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러니까 연주가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거를 되게 주고 싶어서 그냥 리듬에 빠져서 그냥 춤을 추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굉장히 기기에 만들었었는데 진짜 완전 진짜 트랜스처럼. 근데 곡처럼 하려니까 이제 편곡을 이제 편곡을 좀. 근데 사실 피아 같은 경우에도 음악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음악 스타일이 진짜 그게 아마 피아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사실 이렇게 좀 소위 얘기하는 좀 하드한 락이나 그런 음악을 한다는 밴드들 보면은 어느 정도 그냥 곡과 곡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막 많이 나는 팀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앨범별로도 그렇고 앨범 안에서의 수록곡들도 그렇고 곡들의 개성이 약간 뚜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점이자 강점이 아닌가. 그게 욕을 그거 단점이던데. 아니 그걸 단점으로 따지면 넬이 최고죠. 야, 욕해라 이러면서. 단점이. 네, 그럼 단점으로 해두죠. 굳이 요한형이 단점이라고 하니까. 이런 분위기구나. 서로 자멸하는 분위기. 아니 사실 이렇게 멤버들 이 곡을 쓰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욕심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도대로 가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런 걸 절충을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로 막 묶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곡의 아이디어를 뭐 심지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 최대한 심지의 생각에 많이 맞게 나머지 멤버들이 배려를 하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색깔이 각각 다른 그런 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이죠. 단점이다. 한 명이 다 해야 되는. 내일 훌륭하죠. 한 명이 총대를 가지고. 저는 요즘에 점점 자기의 파트를 없애려고 노력하거든요. 야, 기타 너무 많은데? 보컬 너무 많잖아. 그거 좋네요. 베이스 너무 많아. 최대한 없애는 거. 그래서 저 완전 좋아합니다. 최초로 이번에 그 미니 앨범에서도 그냥 악기 없는 아카펠라는 아니죠. 근데 피아노 하나만 하는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이제
다들 집에 있고. 네. 김효진 씨가 그 요한님은 노래 연습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노래 연습을?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그러니까 따로 연락해야 되나? 그 제가 그 어떻게 따로 연습을 하는 건 제가 이제 뭐 그롤링이나 샤우팅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거겠죠, 그냥. 근데 보통 이제 연습을 우리가 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하는데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같이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나이를 먹고 이제 밴드 음악을 계속 하면서 터득한 건 이제 노래하기 전에 목을 충분히 풀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따로 연습보다는 목을 충분히 풀고 있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아니 여기 보니까 질문 뭐 위기의 순간 뭐 있었고 언제인지 어떻게 푸겠는지 뭐 그런 질문도 있는데 이런 거요? 사실 저는 제가 그 선천성 후두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만 무리를 하면 이제 그게 목이 맛이 가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좀 노력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좀 받고 네. 그리고 그걸로 해서 어떻게 하면 목을 다치지 않는지 하는 거에 대한 방법을 터득했죠. 완전히 터득한 것 같지는 않고 아직. 근데 그 지금 담배도 끊으시지 않았나요? 네, 담배는 좀 됐어요. 끊은 지. 네, 그리고 참 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담배를 끊지? 그러니까 그 담배 끊었다는 얘기는 나 어디 가서 얘기는 안 하는 게 이런 소리 나올까 봐. 독하다는 얘기 나올까 봐. 맞아요. 원래 담배 끊는 사람이랑은 이렇게 원래 맨날 지나지 마라 뭐 이렇게. 네. 요한 형이 끊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피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 면에서는 참 내리 편한 것 같아요. 다 피니까. 근데 그게 담배를 별로 끊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 랑리는 안 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이미지죠. 나머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게 된다고. 재경 씨요. 네. 이미지죠, 이미지. 이미지. 네. 근데 담배를 진짜 피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가게도 써 있잖아요. 담배 케이스에도 네. 몸에 해롭다고.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네. 얘기하면 마음대로 피는지 말든지 알아서. 그리고 왜 여기 권미림 씨가 권미랑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안 쓰고 와서 멤버들끼리 가끔 삐치거나 다투기도 하나요? 별로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저희 헐랭이 형이 또 왜 그러세요 다들?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연 같은 거 끝나면은 디프리 같은 거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항상 이제 헐랭이 형 얘기를 되게 저희가 많이 따라주는 편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잘 믿질 않더라고요. 워낙 약간 좀 멋있는 캐릭터, 약간 그 마들 같은. 그래서 기타리스트들이 대부분 그런 게 좀 심해요. 저희가 한 번은 공연이 끝났는데 이 얘기해야겠다. 뭐죠? 혜승이가 회 같은 거 되게 좋아하니까 공연 끝나 뭐 먹을까 하다 혜승이가 회 먹자 막 이러는 거 이랬어요. 그러니까 헐랭이 그 회보다는 삼겹살가 지그지그 이런 게 좋다고.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말할 때 굉장히 정말 너무나 맛있게 말해. 정말 입에 침이 고이게. 그래 먹자고 먹었는데 다음 공연이 끝나고서 또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뭐 먹을까 하다가 삼겹살 먹고 싶어갖고 우리가 그냥 삼겹살 그거 지글지글 그거 먹자 이랬는데 갑자기 헐랭이 얼굴이 진짜 우그락불그락해지더니 삼겹살 뿍뿍한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하는 거에 항상 변하더라고요. 그거 안 먹으러 가면 이제 그것도 자기 비슷하네. 삐치고. 근데 요새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요새는 그냥 적당히 멤버들 맞춰주는 척 하면서 이제 자기 거에 어필하는 그런 거. 강하게 어필하죠. 그쪽 가면 차가 많이 막힐 텐데. 그런 식으로. 대세를 따르는 듯 하지만 이렇게 약간 결국엔 자기 원하는 거. 기범이가 먹고 싶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피아라는 밴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헐랭이 형 기타 치시는 헐랭이 형이랑 헐랭 씨라고 하기도 웃기잖아요. 헐랭이 형이랑 베이스 치는 우리 기범이 형이 가장 재미있고 말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으셔서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이게 장벽이 막혀가지고 네, 모니터가 이 모니터 때문에. 예, 여기 또 오늘 자리 선택을 좀 잘못한 거 같네요. 좀 있으면 또 옆에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틈만 볼 때는 노리겠습니다. 틈만 지금. 아직 촌에서 올라온 병을 아직 못 고쳐가지고 지금 끼고 싶어 죽겠는데 약간 머릿속이 되게 복잡할 거야 지금. 그 자기 말도 좀 검열을 해야겠고. 아니 근데 또 생방이라. 네. 거기다가 또 처음에 우리가 약간 부담을 좀 가졌잖아. 진행을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래도 말에 보통 평상시에 보면 한 70-80%가 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막 깝깝하고 그런 거 있죠. 네. 어디 막 갇힌 것 같고. 나가라. 그럴까? 그리고 이진아 씨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성이 10년이 됐고 현재 멤버로 굳혀져서 활동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음악이 삶에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서 지금 이 피아라는 밴드가 그 멤버 개개인들 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밴드로서 그러니까 음악이 내 삶에 끼친 영향이라기보다 물론 이제 밴드를 하면 음악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만 솔로가 아니라 그냥 아니면 다른 멤버들이랑 하는 게 아니라 이 딱 5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피아가 자신에게 끼친 영향. 저희는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음악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전문 이제 음악인으로서 네. 진지하게 웃기잖아. 왜 진지하게 얘기해. 전문 음악인으로서 음악은 좋은 데로 갔어요. 난 딱 좋아. 뭐 딴 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피아가 어떻게 보면은 종신 저희 뭐 직장 같은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막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떤 멤버들한테 뭐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네. 계속 한 명한테 가가지고 야 괜찮지 않냐 하면서 계속 다독거리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뭐 저희한테는 평생 직장에 남고 싶어하는 네. 그 자식 3명을 둔 가장 같은 그런 입장에서 좀 뭐 직장 같고 그리고 저에게 밥 줄이고 피아로 대출도 좀 받고 막. 뭐 아파트비도 좀 받고. 사실 피아가 없으면은 사회 저 외톨이가 되는 외로운 섬이 될 것 같아요. 패배자. 예, 그런 아웃사이더. 존재입니다. 예. 기범 형이 요즘에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네. 저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고양이한테 의지를 많이 해. 제가 요즘에 고양이랑 나한테 말했던 얘기가 틀려? 뭘?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알겠습니다. 피아는 저한테 평생 직장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질문은 자신에게 끼친 영향이 피아가 어떤 존재인가. 네. 와 나는 방금 기범이가 와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둘을 띄워놔야겠어. 그러면은 그 헐레 형한테는 피아가 끼친 그러니까. 영향. 기범이 보면서 와 멋있다. 그게 똑같은 말이다. 그런 생각했었지. 이쪽이랑은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제 우측에는 그 기타 치는 헐랭이 형이랑 베이스 치시는 기범이 형이 계시고 좌측에는 혜승 씨, 심지 씨 그리고 여한 형이 계시는데 계속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 자리를 섞어야겠어요. 네. 뭐 심지 씨나 혜승 씨는 어땠어요? 그 피아라는 밴드가 자신에게 끼친 영향. 내가 피아를 하면서 뭐 원래는 성격이 이랬는데 뭐 이렇게 변했다든가 변화가 있었나요? 이 밴드를 하면서? 성격이 변한 거는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밴드 하면 더 안 좋아.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꿈이 네. 제가 뭐 그 이제 전문 의대를 음대 변했어. 전문 음대를 나왔지만 자기 꿈을 얘기하지 말고. 이게 꿈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의사다? 밴드를 하는 의대는 아니 락 밴드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네. 어쨌든 딱 걸렸네 그냥. 락 밴드를 딱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그런 꿈을 좀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더 이제 이거 하면서 더 꿈이 또 생겼지만은 어쨌든 1차적인 꿈은 이뤘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고 더 막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되는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같이 이제 5명이 같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뭐 실력이 는다든가 실력도 늘고. 뭐 그런 거. 우리처럼 하지 마. 하기 싫고. 괜찮아. 근데 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연습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연주를 개개인의 연주 실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또 뒤처지면 좀 욕먹을 소지가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없나요? 아, 근데 그런 거는 누구 사실 너 왜 이렇게 연습 안 하냐고 못한다 못 따라오거나 이러면 아 그런 혜승이가- 거는 제가 마음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상처 받을까봐 형들이 형들이 이걸 남은 셋 중에 나머지 4명 다. 아니 뭐 4명 중에 뭐 말은 안 하겠는데 그래갖고 차마 말은 못 하겠고 그 농담입니다. 이범 씨가 멤버들 중에 성격이 제일 모난 사람은 누구예요? 하셨어요. 모난 사람 자폭해라. 나? 누굴까요? 아닌데 기범 형이 생각하시기에는 누가 제일 성격이 모난 것 같으세요? 반장.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멤버들 중에서. 멤버들 중에요. 글쎄 별로 특이하게 모난 사람은 꼭 한 명 찝어야 됩니까? 아니 질문을 했으니까. 근데 모나하고 막 이런 사람은 없는데 혜승이가 아무래도 좀 워낙 혜승이 같은 경우 좀 성격이 좀 이상해요. 되게. 그쵸. 되게 아니 그 순간에 동감을 모난 거는 이제 그 타협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형으로 가죠. 예, 말 아니 잘했어요. 혜승이는 성격이 모났다기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별로 자기 기분을 감추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건 딱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요한이 싫고- 모났습니다. 실코 조코가 너무 분명한 거라서 그리고 혜승이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대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도 막 하고 네. 다른 사람들도 막 하고 이런데 그런 게 약간 오해를 사는 경우가 사실 있긴 한데 네, 처음 보는 사람 같은 경우. 근데 저는 그런 면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 네, 또 그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혜승 씨가 약간 막 이렇게 형들이라고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을 약간 내숭 떨고 이렇게 막 얌전히 하면 욕하죠. 네, 상당히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손혜진 씨가 당황하신 것 같다고. 왜 그렇게 됐지 내가 그래도 모난 거보단 나아. 그런가? 자, 손혜진 씨 질문 또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 좋게 바뀐 점, 달라진 점 혹은 나쁘게 달라진 점. 둘 다 궁금하신가 봐요. 장점, 단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개인 밴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걸 말하는 거죠. 그냥 뭐 대답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밴드든 그냥 개인이든. 없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피아의 모든 스케줄에 이제 제 개인이 항상 쫓아가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물론 그게 당연한 거지만 이제 네. 그만큼 중요해져 버린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렇고 그게 근데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네요. 둘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 피아라는 팀이 계속 활동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뭔가 계속 진행 과정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 사실 밴드를 하면서 아니면 어떤 밴드가 아닌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내가 맞출 게 하나도 없으면 이제 그냥 한마디로 노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되고 그런 건 장점인 것 같네요. 뭐 다른 분들은 다 있을 것 같은데 느끼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 오늘 너무 이렇게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멤버를 한 명 부를 걸 그랬어요. 재원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라디오 할 때 처음에 월요일마다 같은 멤버들끼리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막혀서 막 욕을 해서 생방 중에 욕도 하더라고요. 네. 야 멋있다. 어떤 멤버예요? 어떤 저희 너무- 멤버는 아니고 조재우 씨라고. 걔 아이도 같이 다녀요? 아 예. 그 한동안 친구 좀 진짜 진하다게. 한동안 좀 소홀해졌다. 어제 뮤직비디오 찍는데도 왔어요. 그냥 오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뭐해? 되게 보기 좋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여자친구처럼 그래갖고 요즘에 별명을 원래 별명이 굉장히 많은데 조각상. 예, 근데 가장 최근에 별명이 이제 조세빈. 여자 조세빈 양이라고. 잘 어울린다. 그냥 그렇게 부르고 괜찮네요. 있습니다. 자, 먼저 짤막하게 질문 하나 하고 이제 1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평소 기분이 우울할 때 기분 전환으로
무엇을 하는지요? 이영희 씨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술 한잔 먹으면 되죠. 뭐 우울할 때는. 헐랭 형은 술. 네. 근데 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평소에도 그냥 우울하구나. 뭐. 근데 제가 보기에 헐레 형 신나더라고. 우울한 거를 별로 느껴본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역시 이런 질문보다는 2부에서 음악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우울할 때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입으로 넘어가죠. 빨리. 아, 저는 산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1부 끝곡 피아의 Save Us 이 노래 듣고요. 2부에서는 음악 얘기, 피아의 음악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잃다. 날 너리게 내버려 두지 마. 날 너리게 내버려 두지 마. I'm still here, still going down. 기억에서 내가 잊혀진다는 게, 추억에서 내가 없어진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너 떠난 후 난 지독한 미련의 안개 숲속에 남아. 돌아갈 곳도 없어. 멈춰서 숨 쉴 수도 없어. 널 기다려. 하지만 여기서 끝이란 걸 알아. 아세요? 붙잡고 싶은데 붙잡아야 하는데 절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절망의 한참을 울며 부서진 그날 난 찢어진 사진의 한 조각. 움켜진 가슴엔 희미한 네 그림자만, 그 그림자만 남아. 그렇게 보냈어요. 나 그 사람 손 다시 잡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 안 놓아줄래요. 이제는 못 놔요. 오늘의 가혹한 라디오 게스트인 피아의 노래 마음을 담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돌아왔어요. 4년 만이죠. 오늘 마음을 타는 한은지 씨의 마음과 함께했습니다. 피아의 Still Going Down. 정말 어색하네요. 네, 가혹한 라디오 밴드 피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잃다. 상당히 몸이 건조한. 원래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이 코너랑 또 하나가 있어요. 비슷한 코너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근데 뭐 이것도 나름 매력 있네요. 네. 혜승이가 하니까 마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네. 문현정 씨가 몸이 건조한 이 목소리 누구세요? 하셨는데 피아의 드럼 양혜승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같네. 뜰만해. 그 UCC 스타라는 게 그 드럼 영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잘 뭐 UCC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네. 좀 UCC 스타라는데, 저는 발음도 잘 안 돼가지고,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아까 심지가 그러더라고요. UCC에서는 뭐 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노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희도 좋으니까 그런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참, 아직도 참. 사실 뭐 싱어송라이터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물론 음악도 중요하지만 가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또 가사에 담긴 내용이나 그 가사를 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곡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이따가 하고 우선은 피아의 음악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들 주셔서 6, 7곡 정도 짧게 들으면서 그 곡들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곡이 실버라는 곡이죠. 실버는 저희 노래 아까 들었던 Still Going Down이라는 노래를 네. 재편곡해가지고 네. 재편곡 재해석해서 다시 리메이크를 한 노래로서 뭐 분위기만 일단 가지고 재해석을 한 노래죠.
그러니까 연주와 그다음에 보컬 멜로디 가사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곡에 가지고 있는 그 기타 테마만 그대로 가고요. 예, 나머지 그 연주 컨셉은 다 바뀌어서 뭐 따로 들으면 따로 다른 곡 같이 들리는. 네. 그럼 뭐 가사는 연관이 있는 건가요? 스틸 예, 고잉 가사는 계속 그 후렴구가 이제 Still Going Down이라는 그 후렴이 나오고 예. 그 내용은 이제 그 아까 그 마음 일타에서 소개했듯이 어떤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그 사랑에 관한 것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파트 1, 2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겠네요. 스틸 고잉 다운에서.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예. 원래는 그 전에 실렸던 곡이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 멤버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 좋아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약간 곡을 이렇게 그 라이브로 이렇게 옮기는데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되게 좋은 곡인데 항상 좀 너무 묻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더 라이브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좀 바꾸고 약간 그런 작업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노래가 아무래도 그렇게 되니까 다 뜯어 고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레코딩이랑 라이브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레코딩을 할 때는 만족스럽게 했는데 이거 라이브를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곡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과감하게 버리죠. 그런 거. 과감히. 예. 라이브 때 안 하고. 그냥 라이브 때문에 안 하고. 예. 과감하게 그냥. 라이브 때 안 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욕심 때문에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녹음을 할 때는 저희가 되게 막 뭐를 넣고 싶어 해요, 사실.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많이 넣고 하고 빼고 싶어서 하는데 이렇게 뭔가를 넣으려고 하면 헐레 형이 이거 라이브 때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녹음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항상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집에 근데-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더 녹음하기 싫어서. 빨리 꿀을 먹으러 집에 가는 것 같은데. 보통 또 더빙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건반이나 기타가 되니까 맞아요. 드럼을 막 또 더빙을 하거나 베이스를 막 더빙을 하거나 이러려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기타가 녹음을 좀 하는 분량이 많잖아요. 그쵸. 예, 그 트랙을 많이 쓰게 되고 이제 하니까 같은 걸 계속 치니까 이게 점점 애가 단순해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실버란 곡은 그 실버라는 게 은이잖아요. 네. 근데 은이란 게 원래 그 스털링 실버라고 그래서 92.5% 실제 진짜 은은 92.5%밖에 없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불순물들이 포함이 돼야지 그게 이제 은인데 예. 그래서 그래서- 또 의미가 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100% 완벽한 건 없고 어떤 불순물이 약간 고통이나 슬픔도 있어야지 완벽한 사랑이라는 그런 해석으로 네, 실버라는 이런 얘기는 사실 얘기를 안 해주면 음악을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 왜 제목이 실버일까 그냥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 보도자료에 썼는데 그 거기까지 내려가기엔 너무 많은 말들이 그 전에 많아서 예. 지금 나오는 곡은 Go Just Go라는 노래인데 예. 이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사실 그 신나는 어떤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에 삽입될 뻔했던 곡이고 그 앨범에 수록하려고 했던 곡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곡이 완성이 되고 그 게임 음악이 무산이 되면서 그냥 여기에 실리게 됐는데 그냥 일단 말 그대로 Go Just Go 그냥 닥치고 가자 뭐 이런 의미고 앞만 보고 네 그렇죠. 근데 약간 감성적인 것도 약간 가미해서 좀 뭐랄까 좀 재밌게 만들었었는데 글쎄요 어떤지 모르겠네. 저희가 느끼기에는 약간 펑크 같은 되게 그런 신나는 느낌을 하고 약간 드럼을 되게 많이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혜승이한테도 이런저런 주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혜승이는 뭐 이런 리듬 되게 좋아하니까 그럼 드럼 작업 같은 거는 만약에 곡이 나오면 그러면 드럼은 또 혜승 씨가 따로 만드는 건가요? 기본적인 뭐- 리듬부터 아예 같이 할 때도 있고 네. 이제 보통 이제 데모로 나오잖아요. 네. 그 드럼은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컴퓨터로 해놓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옆에 붙어서 네. 컴퓨터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막 같이 만든다든가 네. 아니면은 저가 혼자서 집에서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우선은 처음에는 드럼 작업할 때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걸 연주를 하게 되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치면서 아예 프레즈를 만들기보다는 우선 네, 컴퓨터로 그냥, 작업해놓고. 네,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시간도 많고 좋더라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서 이제 드럼을 찍고 있으면 그 실현 불가능한 플레이를 네, 저도 지금 그게 궁금했어요. 혜승이 항상 잡아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더 좋게 바꾸고 또 이제 자기 손에 맞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곡의 완성에 가깝게 가고 본인이 또 그걸 연습을 해오고 또 원래 또 찍었던 거랑 조금 또 다르게 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완성을 그렇게 이렇게 쌓아가면서 하는 편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드럼을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내 테크닉으로 이게 될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데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은 알쏭달쏭한 것들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해놓고 연습을 하는 건가 그럼? 그죠. 해보고 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쉽게 바꾸고 아니면은 이제 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좀 약간 후자의 케이스예요. 사실. 될 때까지.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네. 네. 그래서 찍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뭐 어려운 플레이 같은 거 주문을 하면은 네. 혼자 자식이 자신한테 욕을 하면서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그 UCC 스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피나는 노력. 안 되는 부분 계속 한다니까. 연습할 때도 이렇게 좀 멤버들끼리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계속 드럼을 쳐가지고 한 부분만. 혜승이 혼자 하고 있는 거 보면 혼자 누군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자기 자신인 것 같더라고요. 외롭지는 않겠네요. 자, 이 곡은 유리턱. 이 노래는 뭐 아시다시피 넬이랑 저희랑 같은 기획사에서 소위 연습생 시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연습생? 앨범 내기 전에 아닌가? 연습 할 때는 뭐 저희가 오금동이라는 데 스튜디오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밴드가 연습하는 큰 방이랑 그 자그마한 이제 작업실 부스방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넬이나 밴드를 저희는 뭐 이름만 듣고 잘 몰랐어요. 근데 노래 부른다는 애가 맨날 뭐 어디 술 먹고 와서 밤에 되면 그 큰 방에 마룻바닥에 누워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나 진짜 이런 식으로 토크를 하시겠다. 좋아. 와, 이거 그때는 그래서 대본 집어치우고요. 나는 입맛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 작은 방에 일단 들어가가지고 밤에 한 6시간 7시 같은 걸 리프 만들어가지고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침에 저 때문에 나온 노래.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니까 또 그 내일의 보컬이라는 종환이가 우거우거 또 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서 짜장면이었나? 짜장면. 참 입만 뭐 되겠노. 뿌듯하게 나와가지고 좋은 리프 만들었다고 뿌듯하게 나와가지고 갔더만 결국 참 위대한 밴드가 근데 되더라고요. 왜 유리턱이죠 제목이? 제목은 제가 묻혔습니다. 저는 그냥 리프만 만들고 요한이한테 요한아 이거 꼭 잘 나오겠다. 근데 그때 줬죠. 진짜 종환 씨가 이렇게 그 큰 방에서 쓰러져 있을 때 되게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제가 그 따뜻한 열이 나는 온풍기 같은 이렇게 쐬주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거 제가 작은 방에 들고 왔습니다. 야, 정말 가혹하네. 추워가지고. 형이 야, 들고 주인을 왔어요. 완전 그냥 깔아먹겠는데 이거. 전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그런 건 다 아니까 사람들이. 지금 잘 됐으니까. 좋아하니까. 누차 얘기하는 게 저는 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는 싫어해요. 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자, 유리턱 곡 뭐 가사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 유리턱 아까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셨었는데 네. 그 글라스 조우라고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그 상당히 부서지기 쉬운 턱을 말하는 저 약한 턱.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유리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이렇게 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이 약해서 이게 약해서. 잘못 치면 이제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약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빗대서 이렇게 가사를 그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역시 약간 사랑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 이 집 당시에 이제 이런 가사를 썼을 때 좀 주위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랬었어요. 맨날 소리만 지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쓴다고 그랬을 때 근데 사실 기범이가 약간 그 사랑에 대한 그 애절한 표현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생각해낸 거거든요. 기범이 곡을 쓸 때 그 가짜를 이제 가사 허밍 대신 이렇게 적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런 가사를 항상 보면은
항상 약간 좀 듣기 민망한 그런. 저도 들어봤어요. 껍데기. 자, 이 노래는 처음의 속삭임. 이 노래는 또 제가 작은 방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하고 있었나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그때 막차가 제가 그때 뭐 매니저들도 바쁘게 해서 11시 50분쯤에 지하철 타고 저희 집이 1시간 걸리거든요. 네. 집에 가야 되는데 11시 10분쯤에 내일 멤버들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웅성웅성. 그래서 막 밥도 먹었고 그래 좀 놀아라 하고 이제 좀 이제 40분쯤 녹음하다가 네.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45분쯤 되니까 우당탕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 노래가 보면 막 통기타도 많고 하는데 집에 한 7시까지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안에서 통기타도 쳤다가 뭐 기타도 혼자 쳤다가 해서 곡을 일단은 완성한 곡이라서 제 모든 모티브는 내일 우리 동생들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근데. 좋은 모습 안 내 지금 잘 됐지 않습니까? 너무 또 좋고 예, 가사는 또 유한이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가사는 네, 뭐 약간 자연에 관한 곡이고요. 그러니까 이 곡은 2집 발매하고 또 린킨파크이라는 밴드하고 이제 외국 투어 갔을 때 그때 느꼈던 것과 그다음에 갔다 와서 이제 또 혼자 여행을 좀 다녔었어요. 그때 이제 느꼈던 것들에 대한 그냥 어떤 자연에 대한 경배 같은 그런 내용. 거의 3집 수록곡들은 약간 자연에 대한 가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좀 위대하더라고요, 자연은. 그렇죠. 네. 사실 인간은 뭐 자연 앞에서는 그렇죠. 별거 아니죠. 그렇죠. 아 하도 말은 아니지만 목이 마르네. 네, 이 곡은 그러면은 이제 헐랭이 형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지? 이게 마이베드라는 곡인데 술 먹고 오셨어요? 이게 3집 타이틀곡이에요. 이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정원 씨도. 네, 잘 알죠. 이거 우리 저기 예전에 같이 놀러 갔었잖아요. 저기 강원도에. 네. 그때 완성한 곡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놀러 가기 딱 아. 막바지에 완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곡 이제 타이틀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었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때.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저는 이 노래 뮤직비디오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찍었을 때 우리가 고생했던 것보다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그리고 사실 모든 뮤직비디오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저희 같은 경우에 뮤직비디오 이렇게 되게 많이 찍어본 건 아닌데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페어에서 진행을 했는데 피아노를 계단이 없는 건물 2층에 올라가는 그런 거 제가 을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피아노 들고. 진짜요?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기마 좀 도와줘. 그리고 또 밤새 막 뭐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리고 그때 혜승이가 굉장히 애지중지하던 드럼도 있었는데 혜승이가 그 뮤직비디오 후유증 이후에 그 드럼을 한 3일 동안 닦았다는 후문도 있고 그 드럼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주문을 해서 네, 받으신 세상에 한 대뿐인 드럼이죠. 그죠. 그죠. 그래요. 다음 곡 넘어가죠. 원래 이런 적은 없는데. 이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예, 4집 수록곡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로 이렇게 싱글 컷을 하려고 했었던 곡인데요. 아쉽게 어떤 사정 때문에 이제 비디오를 찍지 못하고 그냥 공연 때 계속 하는 곡인데 일단 이 곡을 처음 데모를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들려줬을 때 상당히 외국 밴드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노래를 할 때 스테이라는 게 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네레스테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 노래 잘 안 부르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사실 3집서부터 피아노라는 악기를 사실 되게 많이 부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믹싱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부각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좀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소스 자체가 이렇게 많이 뚫고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 실패했던 약간 그런 과정 같은 거를 저희가 요약을 해서 네. 이번에 그 4집 앨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본격적으로 더 그런 어쿠스틱 악기를 되게 많이 섞는데 사실 그런데 제일 많이 치중을 했었던 앨범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공연할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되게 에너지틱한 곡들이 많은데 이런 노래들이 되게 사실 좀 약간 좀 슬픈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들으시는 분들도 좀 약간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고, 그 연주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아요. 뭉클할 때도 있고 같이 싱얼롱 할 때 저희는 이렇게 싱얼롱을 할 수 있는 노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노래를 같이 싱얼롱 하면서 좀 약간 그런. 저는 이 곡을 그 페스티벌에서 몇 번 했었는데 이 곡에 슬램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아주 감동. 근데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들 템포에 어떻게 보면 이런 곡들이 오히려 더 움직이기 더 편하고. 그렇죠. 너무 빠르면은 사실 몸도 네. 힘드니까. 네. 근데 이건 리듬을 그냥 자연스럽게 탈 수가 있어서. 그리고 공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들었을 때 좋은 노래, 그리고 내가 공연을 했을 때 정말 또 그게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뭐 제스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이 있나요? 공연할 때 더 이렇게 와닿는. 상당히 이렇게 기운에 휩싸여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고 연주도 그렇게 되고 좀 뭐랄까 연주하면 재밌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도 원했던 그런 어떤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고. 사실 그 아까 전에 슬램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헐레형이 기타에 잭만 꽂으면 슬램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헐레형이 기타에 잭만 꽂고 그냥 소리만 내도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그냥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 노래는 블랙피쉬 스윙이라는 곡이죠. 이 노래는 저희 전 앨범 워터폴스의 타이틀곡으로 요즘에 저희가 공연할 때 거의 제일 엔딩곡으로서 많이 하는 곡으로 제일 또 신나게 노시는 것 같고, 피아가 변해가는 가정 안에 있는 또 뭐 산 증인 같은 그런 곡이라서 저희도 되게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다 싱얼롱 하기에 굉장히 좋은 템포와 좋은 리듬의 노래인 것 같아서 뭐 개인적으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회자 같은 톤으로 얘기하는. 네, 이 노래는 종환이 보고 쓴 곡은 아니고. 다행이네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블랙피쉬 스윙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지으시나요? 네, 일단 수영을 한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헤엄을 친다는 느낌이 이제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파헤쳐 나간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 블랙피쉬는 그 검은 물고기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돼서 이제 세상을 헤엄치듯이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약간 그 역경을 이겨내자. 유연하게. 검은 물고기라면 저 우럭? 메기 아닌가, 메기? 우럭. 내가 이거 약간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나 진짜 방금 그 원래 메기라 안 하고 저 밑에 지방에서는 미그지라고 하거든요. 미그지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메기라면 밑에 알고. 지방 여기 밑에 지방 3명인데 잘 모르겠는데 미거지. 처음 들어가. 미그지. 아니 저런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사실 근데 물어봐도 몰라. 그 사람들은. 왜 몰라? 같은 지역 사람들께도 몰라. 그냥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니야, 다 있는 거야. 아니 저희 그 피디님도 사실 그쪽 분인데. 미그지 아세요, 미그지? 무엇인데? 혹시 조피라는 거 들어요? 조피? 조피 아세요? 조피? 두부를 조피래요, 두부를. 두부를 조피라고 부르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다 그래 불렀어. 왜 이래? 근데 그거를 말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그게 뭐 그거 두부 아니야 이러면은 두부라는 거 자기 모른대요. 그건 무조건 좁힌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치 너희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그걸 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모르냐. 모르냐. 그냥 매매하게 얼굴 세수하고 그러고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두부 나오잖아요. 조피네, 조피. 조피. 조피 이거 두부 조피 그냥 우겨 그냥. 일기장에도 쓸 것 같아. 조피 먹었다 오늘. 블랙피쉬 스윙이라는 글씨를 노래로 쓴단 시작을 말이야. 해서 두부로 끝나네요. 네, 조피로 끝나네요. 가만 보면 이분들 음악 얘기를 하기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면서 뭐 조그맣게 음악을 들었는데 이 중에서 한 곡 좀 제대로 완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피아의 Go Just Go. 김종환과
가옥한 라디오 밴드 피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가사 얘기를 따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7곡 정도 들으면서 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피아 하면은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연을 빼놓을 수 없는 팀인데 공연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공연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보여주는 밴드이거든요. 오늘 사실 뭐 이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를 안 하는 이유도 역시 그런 건 것 같아요. 사실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면은 뭐 어쿠스틱 그냥 기타, 우리가 뭐 여기가 전체 뭐 드럼이랑 이런 걸 다 따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쿠스틱 기타랑 보컬 정도가 될 텐데 사실 그것만으로 피아의 음악을 이렇게 소개하거나 보여주기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음악을 듣고 대신에 공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콘서트로 사실 공연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밴드는 처음에 만나서 멤버들이 모이고 곡 작업을 하고 뭐 앨범을 내기 전에 공연을 하고 그런데 공연이라는 게 어떤가요? 피아한테는? 공연 뭐 좋죠. 근데 뭐 정말 저희한테는 정말 이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약간 진짜 음반 아니면 공연. 저희 같은 밴드는 이제 방송 활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뭔가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음반이랑 공연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라디오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죠. 원래. 말은 많이 하는데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근데 말은 정말 왜냐면 노래 나가는 동안 이거 보이는 라디오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는 지금 헐랭이 형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삼겹살 안 먹나 오늘? 한잔 해야 되겠네. 네, 다시 공연 얘기로 돌아가서. 네. 아무튼 잠깐 그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나 그게 참 궁금해. 헐랭이 형한테 진짜로 왜 이렇게 컷 되면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갑자기 딱 방송 딱 운 들어오면 제가 이 방송용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이거 말을 이제 사투리도 심하고 괜찮아. 뭐랄까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70-80%가 욕이고 이러니까 그게 안 들어가면 저는 뭔가 허전한 거 있잖아요. 말을 해도. 헐랭이 형이 사실 녹음 방송으로 할 걸 그랬어요. 왜냐면 녹음은 편집이 가능하고 삐 처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좀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원래 욕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욕하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굉장히 사실 저속해요. 사실 얘기가. 저속하진 않지. 저렴해요. 욕을 또 그 육두문자를 쓰는 것도 그렇지만 그거 말고 또 뭐랄까 좀 약간 저질스러운 단어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아요. 설마. 사람들 믿겠다. 나는 진짜 아니, 궁금한 게 사람들 믿겠어. 공연 때도 사실 되게 조용하거든요. 헐랭이 형. 그냥 무대에서 그냥 연주만 하고. 근데 뭐 뒤풀이만 가면 거의 왕이에요. 왕. 뭐 그렇죠. 우리는 말할 그게 없어요, 진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저희도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으면 뒤풀이 때 보면 헐랭이 형이 계세요. 공연 때는 안 보여요. 공연 때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풀이 딱 보면 헐랭이 형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이 대박인데 오늘. 네, 저도 그냥 혹시나 해서 못 봤나 보다 공연장에서.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늘 공연 어땠어요? 그러면 오늘 공연 죽였다고 막 이러는 거 물어보면 안 왔대요. 뒤풀이만 오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 내일 공연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는 헐랭이 형이 어떤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15분 이상 이렇게 보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뒤풀이 킬러구나. 그 피아의 공연은 제가 그러면 몸이 좀 약해요. 약해서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뭐랄까 이거 체력적으로 이래 좀 못해요 내가. 술은 좀 오래 결국 드시네. 뒤풀이구나 뒤풀이. 체력을 비축해서 이게 디프리 같은 데서 이제 폭발시키는 거. 진짜 힘드네. 공연이 어떤 의미냐 했는데 지금 얘기가 이렇게 끝났어요. 우리 그 피아의 그 공연의 의미는 뒤풀이겠네요. 그러면 결국. 사실 뭐 많은 밴드들한테는 그렇긴 하죠. 근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런 얘기가 좀 이상하네. 원래 근데 아까 그
기범이 형이 말씀하셨듯이 전문 음악인으로서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맞긴 맞죠. 원래 악기를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남들의 프로 외국의 프로 밴드를 보고 시작했다든지 네. 어떤 공연을 보고 나서 그 감흥을 받아서 그 연주를 그대로 실현하고 싶어서 그렇죠. 이 악기를 배우는 거니까 저희도 원래는 악기를 배우는 최종 목표가 공연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공연으로 저희한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주어지고 네. 좀 더 나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반적인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네. 공연은 진짜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투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 98년도를 되돌아보면 새롭네. 진짜 앨범 그 무대 한번 서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그때는 연습을 해서 무대를 서보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했었고 어떤 밴드 다 마찬가지듯이 네, 클럽 네, 저 클럽, 공연 네. 하고 싶다 그러다가 그리고 주중 주말로 밴드다가 주말로 가다가 이제 개인 단독 콜라 공연도 주다가 단독 공연도 해보고 그다음에 앨범 내고 막 이런 그렇죠. 우리도 그랬어요. 콜라 주다가 맥주 주면 화요일날 시키니까 화요일 한 명도 없는데 때려쳐야지 이러다가 이제 그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콜라만 주다가 맥주를 딱 줘갖고 여기 괜찮구나. 더 하자. 우리는 항상 삼겹살 사주던데. 어디에요 거기가? 맥주 어디예요? 주인데요? 부산에 부산. 제가 알기로는 그 맥주 주는 데가 지금은 그 스키조라는 밴드에 기타를 치시는 주성민 정치요. 씨가 이렇게 좀 그곳에서 관리도 하고 이런 그러시구나. 아. 저희가 거기 이제 화요일 저희가 처음 클럽 공연한 데가 거기였거든요. 어딘지 알겠다. 네. 지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시설도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부산은 그 워낙 그 음식 가격이 싸서 네. 우리가 이제 활동할 때쯤에 이제 삼겹살을 사준 건 이제 그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삼겹살 소주 한 잔이면 우리는 공연을 하고 했었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물론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뭐 음반 작업이랑 공연 둘 중에 하나를 뭐 꼽으라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도 더 자주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음반 작업을 더 자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공연을 더 많이 하고 싶으세요? 공연이죠. 공연. 네. 공연인데 일주일에 5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그러면은 나를 죽여라. 공연과 음반 모두 수익이 없어요. 그래도 공연을 더 많이 하고 싶나요? 음반 작업을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아마 공연이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 공연을 하면 이제 그 피드백 되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객과의. 일단, 그리고 혹시나 또 끝나고 나면 또 기분 좋은 공연 끝나고 나면 소주 한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녹음은 약간 어떤 강박감정 같은 게 좀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일적인 약간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즐기기에는 그렇죠. 확실히 공연이 아무래도 더 좋으니까. 근데 그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정말 확 오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진짜 잘했냐 못했냐를 그날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정말 좋은 피드백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정말 기분 좋죠. 그날 그냥 원래 항상 집에 그냥 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연 끝나고 그냥 집에 가면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허탈을 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결국 뒤풀이고만. 제가 좀 트레이닝 좀 했습니다. 심지를. 맞아요. 왜냐면 제가 심지 씨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술을 거의 못 했었는데 혜승 씨랑 그 헐랭이 형은 술을 굉장히 잘하셨고 심지 씨는 전혀 못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2006년이죠. 2007년인가요? 2007년 6년? 그 그 펜타포트라는 페스티벌 이후로 그 심지 씨가 알코올에 눈을 뜨면서 뜨면서. 늦게 배운 도둑질.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 싫어하더니. 네.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왕이에요, 왕. 지금 왕입니다 지금. 요즘에는 혜승이랑 저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혜승이가 항상 그 맥주 같은 거를 사들고 와가지고 뒷풀이가 꼭 아니어도 네, 항상 그게 맥주가 그렇듯이 계속 양이 는다 그게. 나중에는 맥주 가지고 안 될 거야 아마. 우리 둘 다 거의 그 졸도하기 전까지는 항상 라이브가 좋은- 비하가 아니군요. 네. 술과 비하. 근데 이제 그 토크 시간이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야. 그래요. 자, 그러면은 공인 얘기. 자꾸 얘기를 하면은 막
이상하게 다른 데 아까 블랙페이스면서 두부를 빠지고 공연 얘기에서도 뭐 삼겹살 뭐 이렇게 빠져서 이거는 사실 저도 라디오를 하면서 아니면 다른 우리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고 다른 음악하는 친구들 만나도 많이 하는 얘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밴드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밴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밴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 되게 어렵게 음악하는구나 라는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아 예전에 그 TV에서 밴드들이 많이 비춰질 때 네. 그 어떤 그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건 제가 보고 느낀 건데요. 네. 그러니까 크라이넛이나 이런 밴드들 한참 초기에 좀 그러니까 그 어떤 이슈가 됐을 때 네. 상당히 불쌍하게 비쳤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친구는 라면만 먹고 그다음에 뭐 끝나고 나면 술판에 길거리에 자고 막 네. 그게 그 사실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아니 뭐 그 친구들이 그렇다기보다 네. 누구나 술을 먹고 이렇게 누구나 라면 먹긴 하지만 네. 또 마치 그때 보여지는 건 밴드 하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애들 뭐 이런 그리고 그 거죠. 모습이 전부는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마치 그 전부인 것처럼 누구나 라면도 먹고 그러니까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라면을 좋아하면 라면 먹고 술 좋아하면 술 먹고 그냥 뭐 한 번쯤은 길바닥에서 잘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꾸 그 어떤 이미지가 그리고 또 옛날에 그 헤비메탈 락 이러면 이제 그 어떤 건 상당히 머리가 길고 막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막 불꽃 나고 막 이빨 으악 이러고 막 그 이미지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갔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밴드 하면 이제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밴드를 한다고 하면 그 일단 딴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과 또 다른 어떤 면이고 또 그건 상당히 힘들게 자기가 어떤 그 일을 자기 일을 풀어나가는 거고 그리고 나쁜 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붙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한순간에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그 놀이에 방송국 사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밴드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가 봤을 때도 그게 문제가 큰 게 내놓을 게 없어요. 뭐 버라이어티다 뭐 리얼리티다 근데 뭐 이미 다 까발려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쩔 때 가끔씩 심심한 밴드들을 건드리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좀 관심 좀 끌 수 있겠지. 얘네 좀 재밌어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약간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은 어떤 이벤트들로 해서 네. 상당히 우습게 되는 모습을 나 많이 그렇죠. 봤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성향을 만드는 것 같아요. 밴드는 어려운 것. 그리고 그 밴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입견들을 갖게 하는 거나 저번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모 라디오에서 또 어떤 선배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밴드 하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걸 정훈 씨랑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저희 정훈 씨랑.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고 음악을 듣기도 전에 아 그렇죠. 어려운. 그치. 근데 외국 막상 우리가 보고자 하는 외국 밴드들은 나는 어렸을 때도 야 저 사람 나도 음악해서 열심히 해서 멋지게 되면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한 건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지금 연습실을 쓰고 있는 또 다른 밴드들도 보면 네. 상당히 즐겁게 음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돈을 떠나서 일단 자기들이 직접 쓴 곡과 가사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일단 만족해하고 있고 네. 항상 그리고 곡 작업이나 녹음에도 항상 그렇게 열심히 임하고 있고. 그렇죠. 예. 이상하게 약간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일이나 어느 분야에나 뭐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기분상 행복한 사람이 있고 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약간 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밴드도 난 불행해 라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고 돈이 없어도 난 행복해 하면 행복한 거고 돈이 많아서 난 행복해 그러면 행복한 거고 다 다른 건데 그걸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서 딱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는 사실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게 깨지지를 않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전적으로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거는 없는데 아직까지도 인식 자체는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제가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희도 그런 약간 아이고 심지 씨 왜 그러세요? 목이 메인. 그런 어떤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되게 싫어요. 그래서 네. 일부러 좀 더 이렇게 좀 반대적인 거를 좀 더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대본에도 보면은 뭐 고집스러워 보인달까 뭐 이런 거 밴드를 하면은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 고집 이런 거랑 사실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집이 너무 없어서 저는 되게 솔직히 진짜 순수하다고 믿고 싶어요. 음악하는 애들 다 애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음악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되게 많은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되게 순수하다고 믿고 싶고 사실 뭐 음악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들 다른 직장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솔직히 이 밴드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다는 건 네. 복 받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노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소리를 할 만한 어떤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맞아요. 네. 뭐 좀 쉽게 번다는 생각을 이상하게 또 하기도 하는 것 같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돈 굉장히 쉽게 버는 줄 아세요. 제 집에는 거의 안 들어가는. 우리 중에도 쉽게 버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 진짜요? 네. 누구요? 왜?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지금 딴 생각하는 나는 지금 못 들었어요. 지금 아니야. 아니. 네, 그러면은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뭐 이거는 대본에는 없는 건데 반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밴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음악을 해도 혼자 하는 거랑 밴드로 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를 텐데 밴드를 해서 이거는 뭐 음악적으로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걸 경험할 때 근데 어떤 사실 것들이 있나요? 밴드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동경해 오던 거여서 그냥 저희는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온 건데 주변에서 잘 몰랐는데 그 솔로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되게 부러워하시는 걸 되게 사실 많이 봐요. 네, 저희도. 그리고 뭐 가끔 만약에 뭐 혜승이랑 뭐 제가 뭐 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으면은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아 되게 부럽다. 너희들은 항상 같이 있으니까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보면서 더 많이 느낄 때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오래 같이 있었나? 너무 오래 사실 같이 있기도 했고 저희는. 그런 거는 확실히 있죠. 네. 그러니까 혼자 있어 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혼자서 뭐 음악을 한 적이 없으니까 항상 같이 음악을 했으니까.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활동하다 보면 솔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야 니네는 그래도 뭐 이동하고 이럴 때 심심하지도 않고 좋겠다. 막 그러고 밥 먹을 때도 솔로분들은 뭐 그냥 매니저랑 둘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니저랑 친하면 상관이 없지만 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하게 그래야 되는데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팀 밴드뿐만이 아니라 그냥 팀이면 그냥 같이 가서 먹고. 얘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헐랭이 형이랑 기범한테 참 고마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어? 뭐 아니 근데 솔로 나름대로 이제 강점은 있죠. 이제 페이 받을 때릴 때는 이제 두 주먹 불끈 쥐는 거죠 그냥 그때는 다 먹는구나 내가 다 먹는구나 이거. 걔가 다 했잖아요. 아유 그렇죠. 밴드도 밴드 나름이지만 뭐 내일도 제가 보기에 내일도 정말 어릴 때부터 좋은 친구들 사이고 뭐 크라잉넛이나 뭐 그 위에 많은 밴드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팀을 한다는 거에 너무나 축복받은 거. 그거 자체가 예. 행운인 걸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종환 씨도 알겠지만 그 보컬 입장에서 이렇게 그 어떤 편곡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편곡을 한다거나 곡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연을 할 때 이렇게 같이 연주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 이상의 어떤 그 굿 매치가 딱 될 때 있잖아요. 멤버들 내가 간에. 생각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더 같이 좋은 확 것들이 나올 나온 때. 것이나 그 기타 연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들어보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 네. 뭐 심지어 건반이라든지. 네. 그때 진짜 저는 점률이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뭐. 네. 그게 밴드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또 있고 밴드 하면 시너지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공연도 관객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관객이 있기 때문에 더 에너지를 받아서 막 그 에너지가 둘이 충돌하면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그렇죠.
그리고 피아가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마무리할 시간인데 콘서트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11월 언제? 29일에 예. 상상마당에서 예. 마그네틱 유스라는 타이틀로 음. 그 이번 얼반 익스플로러 앨범 첫 단독 공연이에요. 예. 그전에는 어떤 사정상 그리고 시기상 못했는데 이번에 첫 단독 공연이라서 좀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예전에 안 했던 곡들 많이 준비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공연한다고 그러면 뭘 준비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 일집에 잘 안 하는 것들 네. 이렇게 같이 하고 근데 사실 그거 물어볼 때 좀 대답하기가 까다로울 그렇죠. 때가 있어요. 예. 항상 물어봐 항상. 맨날 하던 노래인데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좀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콘서트의 매력은 제 생각에는 그 음반은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거지만 똑같은 곡을 리피트해서 들을 수 있지만 콘서트는 모든 콘서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가 하는 모든 콘서트는 다 다른 거예요. 1회부터 100회까지 한다고 그러면 셀리스트는 같을 수도 있지만 그때 그 분위기나 그 공기나 그 음악이나 느낌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게다가 피아 하면 또 이건 제가 진짜 우리 밴드에서도 너무 공연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공연 준비하면서 아직까지도 정말 피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너무 공연을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아직까지 피아의 공연을 보지 못했다 하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11월 29일 날 상상마당에서 마그네틱 유스라는 타이틀의 콘서트를 갖게 됩니다. 꼭 가서 보세요. 이거는 시간 되면 오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거는 가서 봐주는 게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경험하고 막상 갔는데 보고 좋아, 좀 자주 보자 우리. 근데 막상 가서 이게 뭐야? 이래도 경험하지 못한 거 그치, 그런 거 경험하는 거죠. 아니 이런 뭐 내가 왜 이 돈을 내고 여기로 온 거야? 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살면서 사람은 자신 경험하지 못한 걸 많이 해봐야죠. 네, 한 번씩 낚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면서. 요즘에 낚시질도 많이 하는데 벌써 시간이 지금 우리가 약간 초과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제가 여기서 피아분들이랑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고 공연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피아의 실버. 아까 그 제목의 의미를 알겠죠? 이제 들으신 분들은 실버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는 그러면 피아 각자 멤버의 인사로 끝내도록 할까요? 저는 마지막에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네. 뭐 오랜만에 했는데 즐거웠고요.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투가 전해주고. 종환 씨도 많이 뵀으면 좋겠고. 좋은 음악 많이 하면서. 형들한테 형이라고 그러는데 넌 나한테 싫어. 우리 같은 또래잖아요. 욕 안 먹는 게 다행이죠. 욕을 안 하면은 되게 좋아한다. 그게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나와. 저도 되게 즐거웠고요. 사실 존칭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긴 했는데 그리고 이런 시간 사실 저희가 라디오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못해서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그런 게 풀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시고 네. 꼭 오세요. 네. 아무 때나 그냥 지나다니다가 여의도 가다가 들으시면 됩니다. 예, 상당히 다른 라디오에 비해서 좀 직접적인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길었고 또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어떤 딱딱한 얘기보다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딱딱한 얘기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하시니까 다음에 오늘 딱딱한 얘기가 두부가 딱딱한 얘기가 두부가 좀 딱딱하고 조피 그 두부를 구우면 딱딱해져요. 좋게 마무리했었는데 EP 앨범 내고 이제 처음으로 저희의 안부를 좀 세세하게 전할 수 있는 방송이 또 저희 진짜 친동생 같은 종환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또 반가웠고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단독 공연에도 많이 와주셔서 또 한번 즐거운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두부 사오세요. 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가혹한 라디오, 당신의 기억에 머물다. 멈출 수